안녕하세요. 물리학 원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방과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2 6월부터 고2 11월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단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뉴턴 운동 법칙부터 작용 반작용까지 총 11개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고2 6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에 크기가 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여 AB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각각 EM, M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력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경우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은 등속이라는 말이고 물체가 등속 운동하기 위해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르래 문제에서 안쪽으로 서로 당겨지는 이 장력은 내력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F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인 mg밖에 없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운동 방향에 수직하기 때문에 고려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 두 물체가 모두 알짜힘이 0인 상태이므로 F가 mg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mg가 0이어야 이 두 물체가 받는 알짜힘이 0인 겁니다. 그래서 F는 3mg라고 말하고 있는 기억 보기는 틀렸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A와 B 모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합니다.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자, 이제는 B에 집중해서 봅시다. A와 B를 한 물체로 생각할 때와는 달리 하나의 물체에 집중해서 볼 때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고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B에 집중하면 B한테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또 위쪽으로 당겨주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력과 중력의 합이 이 B라는 물체의 알짜 힘이 되겠죠. 이 알짜 힘이 0이려면 마찬가지로 T도 mg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장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AB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크기가 12N인 힘이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힘을 가해서 A와 B를 동시에 밀어줄 때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겠죠. 같은 가속도 A로 움직입니다. 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F는 MA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F는 MA에서 F는 주어진 외력 12N 그리고 이 물체를 한 물체로 봤을 때 전체 질량 4 곱하기 A를 해주면 A가 3m/s 제곱으로 구해집니다. 그럼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의 3배이다. 자, F는 MA를 각각의 물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물체의 질량에 각 물체의 가속도를 곱하면 각 물체가 받는 알짜힘이 됩니다. 그럼 A가 받는 알짜힘 FA는 A의 질량 3에다가 방금 구한 가속도 3을 곱하면 9N이 되겠죠. B가 받는 알짜힘 FB는 B의 질량 1kg에 B의 가속도 3을 곱해주면 3N이 됩니다. 9 더하기 3이 12N이므로 잘 맞게 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9N이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3N이므로 3배가 된다라는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N이다. B에 집중해서 보면 B한테 작용하는 힘은 A가 B를 밀어주는 힘밖에 없고 이 크기가 3N이라는 겁니다. 그럼 B도 A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겠죠. 뉴턴 운동 제 몇 법칙에 의해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B가 A에 가하는 힘도 A가 B에 가하는 힘도 3N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급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벽에 고정된 용수철 저울 A와 용수철 저울 B 사이에 나무 토막을 연결한 후 B를 4N의 힘으로 잡아당겨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정지해 있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알짜 힘이 0인 것이죠.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당겨주는 용수철 저울의 힘과 이쪽으로 당겨주는 용수철 저울의 힘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장력 T라고 표현할 때 실도 장력이라고 하지만 용수철 저울도 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력 T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때 이 장력은 어떤 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사람이 당겨주는 4N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겨주는 힘은 4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용수철 저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용수철 저울의 나타나는 눈금 값은 장력 T와 같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문제 풀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럼 용수철 저울 B에 나타나는 눈금과 A에 나타나는 눈금 모두 4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B에 나타나는 눈금은 2N이라고 한 기억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나무 토막이 정지해 있으니까 당연히 알짜 힘이 0이겠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해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A가 벽에 작용하는 힘과 벽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앞뒤가 바뀌어 있으면 물체에 A와 B가 서로 바뀌어 있으면 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A와 벽이 나옵니다. 그럼 이 순서만 바꿔주면 그게 반작용인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벽이 A 딱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럴 때는 보지도 않고 작용 반작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어서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사실 그림만 봐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될 뿐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수평한 실험대 위에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자, 눈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말은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뜻이겠죠. F가 일정. 즉, 오른쪽으로 당기는 이 F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수레의 운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수레의 한 지점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P의 위치를 측정한다. 수레 위에 줄을 올려놓고 나에서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나, 다를 반복한다. 자, 여기서 변화된 것은 줄을 올려둔 것밖에 없습니다. 수레 위에 줄을 올려두면 수레 전체의 질량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 질량 변화에 따라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즉, 이 실험은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 표를 잘 해석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추의 질량이 각각 M1, M2일 때 M1 대 M2의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질량의 비율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A가 N분의 F라는 것을 알고 있죠. A가 N분의 F라는 것은 뉴턴 운동 제2법칙이고 이때 F가 일정하다면 F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A가 N분의 1에 비례한다. 즉 M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1 대 M2는 결국에 가속도를 구해서 비율을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가속도를 두 상황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레의 질량이 M1이라고 했으므로 이때는 처음에는 수레만 있는 상황에서 M1이고 추가 올려진 수레의 질량은 M1 더하기 추의 질량 M2가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체의 속도를 구할 때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고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할 수 있죠. 이 관계를 이용하면 아래쪽에서 쉽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0초에서 0.1초 동안 시간이 0.1초 변했습니다. 델타 T가 0.1이라는 말이죠. 그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위치가 4m 변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의 속도를 구해보면 0.1초분에 4cm가 변했으니까 미터로 환산을 해주면 0.04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속력은 0.4가 됩니다. 미터 퍼 세크. 단위는 생략하고 그냥 숫자만 쓰겠습니다. 자, 0.4m per sec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0.1에서 0.2초 갈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0.1만큼 변했고 위치는 이번에는 8cm 변했으므로 0.1분의 0.08입니다. 그럼 이때의 속도는 0.8m per sec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0.3초로 이동을 하면 이때는 12cm 변했으므로 0.1분의 0.12가 되겠죠. 그럼 속도는 1.2입니다. 자, 이 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가속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0.4에서 0.8로 1초에 0.4m per sec 제곱 빨라진 것이죠. 0.8에서 1.2로 0.4만큼 커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시간당 속도 변화량 A입니다. 즉, 첫 번째 실험에서는 A1이라고 할 때 A1은 0.4m per sec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0.1을 나눠서 구해줘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사실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이므로 구할 때는 0.1분의 속도 변화량 0.4를 해주면 4m per sec 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 단위를 그냥 빼고 단순히 비교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생각해주지 않고 그냥 0.4라고만 쓴 건데 실제로 구할 때는 이렇게 시간 변화율을 0.1을 나눠서 구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와 아래에서 가속도의 비율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0.4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의 실험을 해석해보면 여기에서 0.1초 변하는 동안 두 번째 실험에서는 0.02cm 이동했습니다. 그럼 속력은 0.2가 되겠죠. 0.1에서 0.2초 가는 동안 0.1초가 변했고 델타 T분의 델타 S를 해주면 이때는 2cm에서 6cm로 0.04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이때의 속력은 0.4가 되겠죠. 그 다음 6에서 12cm로
0.06cm가 변했고 0.1초 동안 변했습니다. 그럼 속도가 0.6m/s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증가하는 값만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0.1초 동안 0.2가 증가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2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A2에 그냥 0.1초당 가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0.2다. 이 값은 실제로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A2는 0.1분의 0.2를 해서 2m/s 제곱이 되겠죠. 뒤에 단위를 붙여주려면. 어쨌든 비율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A1 대 A2를 구할 수 있고, A1 대 A2는 값이 2 대 1입니다. 그런데 이 A1 대 A2의 비율은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가속도가 질량의 반비례하므로 이 질량분의 1로 써줄 수 있고, 이것은 첫 번째 실험에서는 M1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질량이 M1 더하기 M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게 2대 1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주면 M1 더하기 M2분의 2가 M1분의 1이고, 이것을 계산해보면 M1 대 M2가 1대 1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고2 9월 모의고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2 9월 모의고사는 3번부터 풀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5kg인 물체를 수평한 천장에 대고 연직 방향으로 60N의 힘으로 밀 때 물체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해 있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알짜임이 0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합력이 0이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아주 감사하게도 문제만 보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천장이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이 물체를 미는 힘이 60N입니다. 이 물체에는 또 중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너무 길게 그렸네요. 자, 중력을 50N이라고 알 수 있죠. 왜?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고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물체의 중력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알짜 힘이 0이려면 지금은 50N과 60N 중에 60N이 더 크므로 이 물체에 이 힘만 작용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알짜 힘은 10N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물체에 정지한 이유가 알짜 힘이 0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아래쪽 방향으로 천장이 10N의 힘으로 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고려해서 다 더했을 때 10N 더하기 50N 마이너스 60N 해서 0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장이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손이 물체를 미는 힘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다. 자, 작용 반작용은 앞뒤에 물체가 바뀌어 있어야 된다 했죠. 첫 번째는 손이 물체를 미는 힘입니다. 그럼 물체가 손을 미는 힘이 작용과 반작용일 텐데, 일단 크기만 비교해봐도 손이 물체를 미는 힘은 60N이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50N입니다. 이렇게 크기만 비교해봐도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손이랑은 좀 다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고2 9월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실험이 나오는 문제는 유형이 몇 가지 없습니다.
앞서 나오는 용수철저울을 이용하여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증명하는 실험, 그리고 이렇게 여기 수평면에 도르를 매달아 놓고 추를 낙하시키는 실험,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빈출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도르를 통해 수레와 추를 실로 연결한 후 추를 가만히 놓고 운동 센서를 이용하여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한다. 수레 위에 올려놓는 추와 실에 매달린 추의 개수를 바꿔가며 과정 가를 반복한다. 추 한 개의 질량은 1kg이다. 자, 그럼 이런 실험을 진행할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분석해보면 이 추의 질량이 m이라고 할 때 아래쪽으로는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 장력,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력이 수레를 끌어주어서 이 수레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외력만 고려했을 때는 외력은 오로지 추에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수레의 질량은 2kg이다. 자, 실험 1에서 수레 위에 추의 개수가 0이고, 즉 이 수레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라지 m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레의 질량은 라지 m이고 실에 매달린 추의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몇 뉴턴이 작용하나요? 1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해서 10뉴턴이 작용합니다. 즉 F는 MA에서 1번 실험에서 F는 MA에서 F가 10뉴턴이고 질량은 모든 물체의 질량을 한 물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더해줘야 합니다. 수레의 질량 M에 추의 질량 1을 더해주고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10이라고 했으므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럼 라지 M이, 즉 수레의 질량이 2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레의 질량은 2kg이다. 기억 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기억은 3분의 20이다. 자,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실험 2에서는 여기 추를 2개 매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추의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추 2개의 질량이 2kg인 거죠. 그래서 추가 2개 달려 있으면 2 곱하기 10 해서 20뉴턴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외력이 됩니다. 자, 그럼 F는 MA에서 20이 이제 M 더하기 2를 해줘야겠죠. 즉 수레의 질량 2에다가 매달린 추의 질량 2를 해주면 이게 가속도의 크기와 곱하면 힘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4분의 20이니까 5m/s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0이라고 한 기억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추의 개수가 2개가 돼서 힘이 2배가 된다고 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뉴턴 운동 법칙으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에서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2뉴턴이다. 자, 여기 3 실험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줬습니다. 그럼 수레의 입장에서 수레의 질량은 2kg이고 수레의 질량 2에다가 수레에 작용하는 가속도, 수레의 가속도 4를 곱해주면 즉 8뉴턴이 수레의 알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수레가 앞으로 가는 이유는 앞으로 당겨주는 장력밖에 없으므로 장력이 곧 8뉴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2뉴턴이 아니라 8뉴턴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나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거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정정합니다. 자, 여기 수레 위에 추의 개수가 하나 올라가 있죠. 이거를 고려를 안 했습니다. 자, 다시 수레의 질량은 2kg인데 여기 위에 추가 지금 1개 매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추의 질량과
수레의 질량을 모두 고려해서 지금 수레가 3kg인 것처럼 장력이 작용을 해야 하고, 이 수레를 당겨주는 장력의 크기는 F는 MA에 의해서 T가 질량 2 더하기 1 곱하기 수레의 가속도 4 미터 퍼 세크 제곱을 해주면 12뉴턴이 되겠죠. 네, 여러분에게 헷갈리지 않게 설명한다고 메모해 뒀는데 선생님이 헷갈려서 좀 잘못 체크할 뻔했네요. 어쨌든 12뉴턴이다. 기억 디귿 이렇게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레 위에 물체가 얹어져 있을 때는 그 물체의 질량까지 고려해서 F는 MA를 적용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2 11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고2에 뉴턴 운동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는 18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2점짜리 문제죠. 그림과와 같이 연직 위 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물체 A에 작용하여 A와 물체 B가 함께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G이다. 나와 같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B에 작용하면 정지해 있다. AB의 질량은 M3M이다. 가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가 F나라고 할 때 그 두 가지의 비율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면 뉴턴 운동 제2법칙을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체의 가속도가 가 상황에서 2분의 1 G입니다. 이게 A인 거죠. 그러면 이 전체 물체를 한 물체로 보면 이 물체는 질량이 4m이고 가속도가 2분의 1 G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 전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해주면 2mg가 되겠죠. 이것을 한 물체로 봤을 때 알짜힘이 2mg라는 말은 일단 F라는 외력이 작용하고 있고 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4mg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힘이 2mg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위쪽으로 운동하므로 알짜힘은 위쪽 방향으로 2mg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F가 몇이 됐을 때 4mg를 뺐어도 2mg라는 알짜힘을 받을까요? F가 6mg가 되어야 위쪽 방향으로 알짜힘이 2mg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약간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이 F가 나 상황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한 힘 F 나 상황에서도 6mg라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럼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F가 6mg라는 것을 알았고 A한테 작용하는 힘을 모두 분석해 보면 A한테는 중력 mg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B가 A를 누르는 힘도 있겠죠. B한테 작용하는 힘을 다 분석해 보면 B한테 작용하는 힘은 B한테 작용하는 중력 3mg 그리고 A가 B를 미는 힘 F 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B한테 작용하는 알짜힘은 B의 질량 곱하기 알짜힘 FB는 B의 질량 3m 곱하기 B의 가속도 2분의 1 G가 되겠죠. 그럼 2분의 3mg가 되는데 이것은 위쪽 방향으로 2분의 3mg가 돼야 B가 위쪽으로 이동하므로 중력 3mg와 더했을 때 이게 중력이 3mg이고 여기가 F 가가 되겠죠. A가 B를 미는 힘. 그럼 이 3mg와 F 가를 더했을 때 2분의 3mg가 나와야 합니다. 즉 방향을 고려해서 생각해주면 F 가에서 3mg를 빼주면 2분의 3mg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F가는 크기가 2분의 9mg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F가를 구했고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에 있다는 말은 알짜 힘이 0이라는 말이죠. 자, 알짜 힘이 어떻게 0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한 물체로 봤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4mg죠.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수평면이 밀어주는 힘이 10mg여야 이 물체들이 정지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B 상황에서 B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을 다 분석해보면 여기에서 F가 6mg로 눌러주고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중력 3mg가 있을 것입니다. 왼쪽에서 보겠습니다. 3mg. 그리고 B한테는 또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A가 B를 밀어주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 이 크기가 바로 F9인 거죠. 자, 그럼 B가 정지해 있으므로 B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것이고 방향을 고려해서 계산해주면 6mg,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플러스를 마음대로 잡으면 됩니다. 자, 6mg랑 같은 방향으로 3mg가 작용하고 있고 마이너스 F9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 다 더한 합력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F9는 크기가 9mg입니다. 그러면 F가분의 F나를 구하면 2분의 9mg분의 9mg이므로 답은 2가 되겠죠. 2.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3 3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고3 4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후 가만히 놓았을 때 AB가 L만큼 이동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서 AB가 L만큼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각각 T1, T2이다. 질량은 B가 A의 4배이다. 자, 질량에 관한 정보가 그림에 안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이 표시를 해야 됩니다.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B의 질량은 4배라고 했으므로 그냥 4M으로 잡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B와 A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물체가 아래쪽에 매달려 있을 때, 즉 가 상황에서 당연히 걸린 시간이 더 적겠죠. T1이 T2보다 작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만큼의 비율로 비교를 할 수 있는가? T1분의 T2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력을 분석을 해보면 도르래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 B에 작용하는 중력, 아래쪽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외력입니다. 4mg. 자, 그럼 나 상황에서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외력이 되겠죠. mg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 물체로 보고 각각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F는 MA에서 B에 작용하는 4mg가 외력이 되고 두 물체의 질량을 다 더하면 5m이 되죠. 한 물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A입니다. A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1은 뭐가 되나요? 5분의 4G가 나옵니다. 자, 나에서 운동 방정식 F는 MA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외력이 mg인 상황이고 질량은 모든 물체의 질량의 합 5m 그리고 A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2가 앞서보다 훨씬 작은 5분의 1G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가속도의 비율이 4대 1입니다. 가속도가 크면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자, 그럼 L만큼 똑같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1, T2라고 하면 등공 2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등공 2번이 뭐였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었죠.
자, 이것을 오른쪽에 적용을 해보면 똑같은 거리 L만큼 이동합니다. 가 상황에서는 처음에 둘 다 정지해 있었으므로 초기 속도 V0는 다 0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V0t 항은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AT제곱만 써주면 되는데 2분의 1, 5분의 4G 가 상황에서는 A가 5분의 4G이고 시간은 T1 제곱입니다. 그리고 나 상황에서도 같은 거리 L만큼 가는 동안 역시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므로 V0t는 날아가고 2분의 1 이때 들어가는 가속도는 5분의 1G 그리고 T2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L로 서로 같은 값을 가지니까 결국에 T1과 T2의 비율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T1 대 T2가 몇 대 몇이어야 이 두 값이 같은가요? 1대 T1이 1이라고 하면 1대 2 이렇게 하면 제곱했을 때 4가 나오니까 값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T1분의 T2는 2라고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고3 4월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3 4월 20번은 답을 알고 풀어도 적어도 한 2분 30초 정도는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문제가 전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앞에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푸는 방법을 알아두면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같이 EM이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다. 자, 여기서도 계속 일정한 속력이 나오죠.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일정한 속력이면 알짜임이 0이다. 즉 외력의 합이 모두 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는 가에서 A가 P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져 ABC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A는 V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위로 조금 올라갈 겁니다. P에서 실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끊어진 순간부터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속도 V에서 관성 같기 때문에 위쪽으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는 쭉 올라오는 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0이 될 때까지. 자, 그리고 B와 C는 당연히 C가 더 무겁기 때문에 C 쪽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속되는 그런 운동을 할 겁니다.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분의 5mg이고 즉 이때 장력이 6분의 5mg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실이면 장력이 모두 같기 때문에 실을 당겨주는 이 장력 또한 6분의 5mg가 되겠죠.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즉 정지할 때까지 C는 D만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석 자체도 매우 어렵죠.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 각도에 따라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즉 이렇게 EM 작용하는 것은 알지만 이 방향으로 몇 F인지는 모릅니다. 각도가 이렇게 빗면이 휘어져 있을 때는 빗면에 놓여져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B한테 작용하는 힘을 그냥 임의로 F로 잡는다면 같은 빗면에 놓여 있는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질량이 2배니까 당연히 EF가 되겠죠. 이렇게 2배를 질량의 비율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빗면일 때, 즉 지면에 대해서 같은 각도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C를 마음대로 EF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C에 작용하는 힘을 도대체 몇 F로 놔야 하는가? 라고 떠올릴 때 일정한 속력이라서 알짜임이 0이다 라는 것을
상기하면 됩니다. 자, 외력이 모두 0이려면 이쪽 방향으로 몇 F가 작용해야 하나요? 3F가 작용해야 이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외력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비율을 2F, F, 3F라고 둡니다. 그럼 처음에 A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한다면 나 상황에서입니다. 자, 나 상황에서 A가 A1의 가속도로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B와 C는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가속도 A2라고 움직인다고 가속도를 잡아봅시다. 자, 그럼 요 나 상황에서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보면 나 상황에서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자기를 아래로 끌어당겨주는 힘 EF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A의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F는 MA에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EF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것은 A의 질량 EM에 A1을 곱한 값이다. 즉 A1은 M분의 F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른쪽 상황에서는 각각의 힘을 비교를 해보면 B한테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까 F였죠. 그럼 B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오른쪽 이렇게 가는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B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6분의 5mg에서 F를 빼줘야 합니다. 즉 장력에서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빼줘야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고 이것은 B의 질량 M에 B의 가속도 A2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C를 보면 C는 장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때 빗면 아래쪽으로 아까 3F를 받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3F 마이너스 6분의 5 mg가 C의 질량 2m 곱하기 C의 가속도, B와 동일한 가속도 A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식을 연립하면 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 F를 소거할 수 있기 때문에 A2가 구해집니다. 이 식을 연립하면 A2는 시간상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3분의 1 G가 나옵니다. 자, A2를 3분의 1 G로 구하면 이 F를 M과 G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A2에 3분의 1 G 대입하면 F가 몇 G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F에다가 여기 있는 F에다가 그 몇 G라는 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A1이 3분의 2분의 1 G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단순 계산을 다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계산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2와 A1을 구했고 이것을 문제에 적용해서 D를 구하려면 그 문제에서 D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정지할 때까지 V에서 0으로 속력이 변했죠.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V에서 0으로 A의 속력이 변했습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을 적용을 하면 V는 V0 플러스 AT죠. 그러면 나중 속도가 0이 됐고 처음 속도가 V인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으므로 마이너스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2분의 1G를 대입해야 되고 시간은 T입니다. 그럼 T는 구해보면 G분의 2V가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D를 구하기 위해 등공 2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등공 2번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랬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으므로 이때 앞서 구한 t를 대입해주면 되고 c는 같은 시간 동안 d만큼 이동했다고 했으므로 d는 으로 넣을 수 있고 c의 처음 속력은 v였습니다. 실이 끊어지기 전 처음 속력이 v였기 때문에 v 대입하고 앞에서 구한 g분의 2v 대입해줍니다. 요 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C라는 친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3F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가속도 A2를 대입하면 되겠죠. A2 3분의 1 G입니다. 그리고 T는 G분의 2V의 제곱이니까 G분의 4V 제곱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면 D는 3G분의 8V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고3 6월로 넘어가겠습니다. 고3 6월의 8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물체 ABC가 수평 방향으로 24N의 힘을 받아 함께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BC의 질량은 4, 6, 2이고 가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1, F2이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앞서 문제를 20번을 풀었으니까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 물체로 봤을 때 이 전체의 질량은 12kg이죠. 오른쪽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물체의 질량으로 보면 12kg입니다. 그럼 F는 MA에서 F는 24N이고 양쪽 상황 모두 둘 다 24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질량은 12입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가나 상황에서 모두 A가 2m/s 제곱이다. 같은 가속도 2로 움직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가속도를 각 물체의 질량에 곱해준 것이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죠. 4 곱하기 2 해주면 A는 12N, B는 6 곱하기 2 해주면 4 곱하기 2 해주면 여기 8N이죠. 6이 12N, 2이 4N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알자힘을 받습니다. 그럼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1, F2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F1,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거를 F2라고 하면 이 F1과 F2의 크기는 반대 방향으로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과 크기가 같습니다. 방향은 물론 반대겠죠. 그럼 A를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해도 F1과 F2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A한테 작용하는 힘은 가 상황에서 24N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F1입니다. 그게 8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1의 크기를 구하면 16N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에서는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아까 8N이었는데 이때 A에 작용하는 힘이 오로지 B가 A를 밀어주는 F2밖에 없으므로 F2는 8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시간 관계상 고3 6월에 18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10문제 풀어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